네, 뭐 전자신청 보도록 하죠. 자, 전자신청의 경우는 이제 인터넷 등기를 의미하는데 등기소 안 가도 등기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자 나오는데 1번의 경우 253페이지. 네, 거기 맨 밑에. 아, 공부는 안 해도 정시줄만 놓지 마세요. 자,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에서 전자신청은 당사자나 자격자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외국인도 가능하고 밑에 하지만 줄쳐놓을 것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할 자격 정리하게 되면 이제 전자신청할 자격은 인만 가능합니다. 인의 경우는 자연인도인이고 법인도인이죠. 자연인의 경우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전자신청은 전부 다 허용을 합니다. 법인도 가능한데 자연인의 경우는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사용자 등록하는 것이 절차가 될 것이고 등록은 절차 따로 배울 것이고요. 법인의 경우는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은 상업등기법상 이미 전자증명서가 발급이 된 경우 전자신청하는 것이지 자연인처럼 등록하는 건 아닙니다. 자연인의 경우 등록한 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법인은 전자증명서 발급된 경우 전자신청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며 그다음 인만 가능하다 보니까 자연이 안 되는 자 하나 있겠죠.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하지 못합니다. 이건 왜 안 될까?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전자신청 못하는 이유는 자연인이에요? 아니죠. 그럼 등록 못하고 법인이에요? 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전자신청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인 법인까지만 전자신청하는 것이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전자신청 못하다 보니까 3번에 나온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할 수 있는 자에 3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나와 있죠. 그게 나름대로 중요한 파트고 등록할 당시에는 이제 읽어나 보자고요. 1번에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하는 당사자나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 대리인이 최초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 등록을 하는 것이 의무규정인데 이 등기소에 출석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밑에 2번이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나 자격자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 출석은 반드시예요. 반드시인데 어디 등기소로 가야 될까? 관할 등기소로 가야 될까? 전국 어디나 가능할까? 네, 전국 어디나 가능합니다. 출석하여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적을 사항은 다른 게 아니라 듣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누구인지 성명을 적어야 되고 주소 기재해야 되고 주민번호 기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적을 것이며 이메일 번호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하는 것이 기재 사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는 이제 신청할 당시에 신청서에다 주소하고 주민번호 적고 인감도장 찍어야 되니까 내야 될 서류 인감증명서하고 주민등록번호 제출해서 등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 이제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 같은 경우는 위에 나온 거 인감증명서하고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자격증 4번하고 사무실 소재지까지 적어야지만 등록을 받아주므로 자격증 4번 가져와라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는 전자증명서 이용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해서 등록은 누구만 하는 것이고 자연인만 하는 거예요. 법인은 등록할 필요 없이 뭘로 가라? 전자증명서로서 전자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하게 되면 두 번째가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한인데 유효기한은 등록하는 기간 3년을 줍니다. 3년이 경과해버리면 등록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연장할 기회를 주는데 연장은 기간 만료 3월 전서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으며 연장을 신청하게 되면 기간은 다시 3년이 되고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연장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소 가야 될까 아니면 전자문서로 가능할까? 연장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지 등기소 갈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의 효력 정지 또는 해지란 말 나오는데 전자신청을 하겠다고 등록한 이후에 나 전자신청 안 하겠습니다. 아예 해지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 정지시킬 수도 있다가 됩니다. 정지 해지는 언제 느껴보느냐? 시험 끝나면 바로 느끼죠. 중개사 시험 딱 끝나고 나면은 바로 느낌이 올 거야 아마. 공부하다 친하게 지낸 분들끼리 전화했더니만은 갑자기
지금 거신 번호는 결번이오니 그러면 그분은 상태가 안 좋은 분이니까 찾지 마세요. 또는 또 전화했더니 고객 요청으로 착신이 정지되어 이 말로 상태 더 안 좋은 거니까 찾지 마시고 뭐 정지든 해지든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데 이때도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우리 끝나고 전화 받자고요. 아시겠죠? 저는 이제 강의하면서 저 공부하신 분들 얼굴은 다 기억을 해요. 근데 떨어지신 분들은 합격하신 분들 가다 만나면 어머 반갑습니다. 그게 급친한 척하면서 이제 서로 아는 척 안녕하세요 헤어지는데 떨어지신 분은 보면은 인사를 이러는데 딱 생각하고 가요. 아 이게 역시 이게 학교의 사회교육의 차이점인데 어쨌든 간에 그러고서 아 저분은 안 됐던 분이지 그렇게 나가는데 어쨌든 뒤가 좋아야지 사람도 오래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네 번째가 이제 사용자 등록 정보 변경이란 말 나오는데 등록 신청한 다음에 개명했다거나 주소가 바뀌게 되면 바뀐 이름, 바뀐 주소 고쳐놔야 됩니다. 고칠 때 변경이란 말 쓰는데 이때도 등기소에 가야 돼요. 이제 네 가지가 이제 분리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가 있었고 최초 등록했었죠. 등록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변경할 때가 있었고 해지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연장할 때가 있더라. 네 가지 나왔잖아요 지금. 최초 등록할 때하고 등록상 이름이나 주소가 바뀌어서 개명할 때, 지금 변경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해지할 때 있었고 연장할 때가 있는데 요 두 가지는 등기소 출석입니다. 출석해서 가야 되고 요 두 가지는 전자문서를 할 수 있어서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등록하고 변경할 때는 반드시 등기소 가야 됩니다. 최초 등록한다거나 변경할 때는 등기소에 가셔야 되고 연장한다거나 해지 정지할 때는 등기소 안 가더라도 전자문서로 가능하니까 두 개 비교해서 정리하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자신청 방법의 경우는 한번 읽어보세요. 안 나오니까 여기는 생략하고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오른쪽 신청에 적격 보도록 하죠. 적격은 이제 등기 신청할 때는 지위나 자격을 적격이라만 쓰는데 본 다음에 풀어드릴게요. 여기는 책에 나온 내용 이렇게 막 써놨으니까 큰 틀 알고서 뭔지 알면 쭉 알게 되니까 먼저 풀을게요. 적격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는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적격이 있다고 부르는데 다른 말로 등기 권리자가 되고 의무자가 되는 지위나 자격을 적격이 있다고 부릅니다. 신청할 자격은 먼저 인이면 가능해요. 인의 경우는 또 둘로 나눠서 자연인도 신청할 수 있고 법인도 가능합니다. 자연인의 경우는 내국인도 가능하고 외국인 다 가능합니다. 법인 등기만 되어 있으면 불문하고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한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주로 잘 끌고 들어오는 것이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은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전자신청이 안 되는 거죠. 서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전자신청 헷갈리면 안 돼요. 법인 아닌 사단이 전자신청할 수 있는데 전자신청 못하고 등기 신청할 수 있는데 제가 가입한 친목회 이야기시라고 했죠. 법인 아닌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제 친목회가 1심에 기억나세요?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1심에는 등기할 수 있더라 없더라? 있다. 신청을 누가 하실 것? 대표자가 하는 겁니다. 새로 와서 1심인지 모르죠? 네. 우리 친구들하고 모인 단체가 1심에는 단체가 있어요. 사례 모인 단체인데 사단인데 등기 안 하고 그냥 친목회수로 모입니다. 근데 거기 대표가 저예요. 우리가 돈을 걷어가지고 건물을 사게 되면 누구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더라? 열심히 명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의는 누구 명인지 그 다음에 신청은 누가 하는가 이걸 세분해 이제 문제 넘어갑니다. 명의는 법인 안에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 신청하는 게 방법이고 신청은 대표자나 또는 관리인 신청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명의는 누구 명이고 1심은 명의가 되는 것이 신청은 대표자가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입한 친목회가 있더라 가정하게 되면 친목회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그 등기 신청을 누가 하실 것? 대표자나 관리자인데 이게 중요한 파트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적격이 있는 건 따로 봐드릴 거고 잘 놔두시고요. 거꾸로 적격이 없는 게 정해지는데 적격이 없는 거의 경우는 밑에 오른쪽 나와 있을 겁니다. 크게 4명을 나눠요. 첫 번째의 경우는 적격이 없는 것은 태아 등기할 수 없다. 태아 등기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뱃속의 애기는 출생하기 전까지 등기 허용하지 않아요. 그럼 태아는 등기 못하는데 상속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상속을 받지만 등기를 못합니다. 그럼 상속을 받은 경우에 나중에 출생한 경우 등기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까지 판례가 남아있는데 그 집에 대해서 갑하고 갑에 처가 있고 자식이 이렇게
둘 낳고 4시 오붓하게 살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애를 가지라고 자꾸 권장을 하죠. 그 꼬임에 넘어가서 애를 하나 가졌다고 치자고요. 뱃속에 태아예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분위기 연출되고 있는데 이제 뭐 저도 이제 통해서 정보로 들은 건데 65세 이상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전 인구의 11%밖에 지금 11%래요. 프로테이지로 65세 이상. 근데 의료보험료 그 총액 중에서 이분들이 쓰는 비율이 거의 60에서 70%다 쓴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의료보험을 신나게 내지 다 일로 들어간다는 얘기라고. 근데 지금 젊은 층이 뭐 그대로 있다 할 때 노년층이 많아지니까 이는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돈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아닌가요? 그 의료보험이 이제 고갈이 날 거라는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서 지금 자꾸 연금을 줄이고 많이 걷지 않나요? 주는 돈은 줄이고 걷긴 많이 걷고 혜택은 적고 부담은 커지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독립 만세에서 외치고 사는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더 문제가 되면 더 문제가 되지 옛날 같은 경우는 수명이 짧았죠. 근데 의료기술 발달하는과 동시에 이제 수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한 2020년쯤 넘어가게 되면 평균 수명 뭐 90 이상 본다 하더라고요. 평균 수명이 그렇게까지 오래 산다 하더라고요. 왜 조금만 아프면 다 약 먹으니까. 옛날에 70년대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아파도 꾹 참다 그냥 갔잖아요. 아닌가? 혈압이 있건 없건 신경도 안 쓰잖아. 배 아프면 그냥 소다 한 숟갈 먹고 끝내고. 아닌가? 요즘은 배만 아프면 어디가 누워? 동네 병원가 누워버리잖아. 그냥. 그러니까 또 어쨌든 참 앞으로 병원을 많이 가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국민적 부담은 사회적 병이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사고 있다가 이제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난 여기 강의할 때 제일 참 마음이 안쓰러워서 그런데 얘들아 미안하고 아줌마 미안해요. 갑이 사망합니다. 죄송해요. 자,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을 몇 명이 받았어요? 4명이 받죠? 태아까지. 애들 셋에 엄마까지 4명이 상속을 받는 겁니다. 상속은 4명이 받아요. 상속은 4명이 받았지만 등기할 당시에는 태아를 빼고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못하니까. 그럼 3인의 상속인으로 상속 등기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나중에 태아가 뿅 출생하게 되면 등기할 자격이 갖췄는데 이때 어떤 등기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출생하게 되면 이 3인의 상속 등기를 몇 명으로? 4인의 상속으로 경정 등기할까? 변경 등기할까? 이게 또 문제예요, 여기서. 경정, 변경. 예. 아니, 똑바로 돼요. 경정, 변경. 경정 대답하고, 경정 그러지 말고, 자. 경정, 변경. 경정하는 겁니다, 여기선. 경정 등기가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왜 그럴까? 경정이라는 것은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이죠? 그럼 등기한 날짜 이 날짜지만 태아가 취득한 날짜는 등기하기 전에 취득했잖아요. 그럼 4명 등기할 걸 3명 등기했으니까 이건 원시적 불일치로 인정을 해서 경정이라고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태아는 등기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다고 원칙이 태어나서 출생하게 되면 이제 등기를 하는데 이때는 이미 실행한 상속 등기를 경정하는 거지 말소하고 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하시고 두 번째 경우는 민법상 조합. 요게 좀 어려운데 민법상 조합이라는 것은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데 조합이 말하는 것은 민법상 말하는 계약이에요. 민법에는 계약이 몇 개 있다고 배우셨나요? 민법상 계약은 종류가 법에 나오는 계약 총 14가지 있다고 안 배웠어요? 배웠죠? 네, 물어봐야겠다. 민법교수한테. 여기 안 닿는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자, 제가 여기 안 닿나 그러니까 뭐랬는지 알아요? 옛날 학원에서 내 허리띠를 자기 목 들으면 허리 2배라 그러더라고. 저 여기 안 닿는다고 약 올리니까 내 허리띠를 자기 배에 감싸면 2바퀴 돌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서로 그런 관계가 있는데, 자, 웃지 말아요. 3바퀴가. 자, 자, 그럼 민법상 계약은 총 14개가 법에 실려 있는데, 일단 매매 계약도 계약이고, 교환 계약도 계약이고, 증여도 계약이고,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쭉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계약이 하나는 계약이 있어요. 조합계약은 뭔지 아셔야 돼. 지금은 민법상 조합 등기할 수 없다.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1억 원 내고 여러분 1억 원 내서 자본금 2억 원으로 우리 건물 1층에서 식당 하실래요? 아, 나도 싫어. 뭐 거기 가로지고 있어.
자, 식당 가실래요? 오케이. 대답을 해 대화가 되지. 에이,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자, 다시 식당 가실래요? 오케이. 나도 안 할 거야, 같이. 많이 드실 것 같아. 안 돼. 자, 또 식당 하기로 동업하기로 약정을 맺었죠? 이게 조합계약이에요. 2명 이상이 공동 출자해서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 조합계약이에요.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 1억씩 내서 식당 하기로 합의 맞나요? 그 조합계약을 체결했어요, 지금. 근데 건물 산 게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없으면 등기 못 하는 거예요. 자본금이 얼마가 있더라? 2억 가지고 밑에 1층 상가를 삽니다. 이 상가를 샀을 경우 이 상가의 소유권을 우리가 취득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2명 이상이죠? 공동소유라는 얘기인데 이 공동소유가 공유이냐, 합유냐, 총유냐,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난 관계가 지분 형태로 만난 경우는 공유가 될 것이고, 계약으로 만난 경우는 합의가 될 것이고, 지분 없이 떼거지로 만나면 총이라는 말 쓰는데 둘이 만난 관계가 조합계약, 계약으로 만났으니까 이 소유권은 합의다. 이게 법에 나온 지문이에요. 그럼 민법상 조합은 합의가 아니라 조합은 뭐 하는 계약이고 동업하는 계약이고 동업하려고 건물을 샀을 때 이 건물의 소유권이 합의란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조합이랑 합의랑은 다른 말이에요. 그 매매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삽니다. 그 매매 계약을 등기해요? 소유권 등기래요? 소유권을 등기하는 게 매매 계약 등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 갔어요? 계약을 등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등기하는 얘기입니다. 이 소유권 등기하는 소유권이 합의란 얘기예요. 그랬더니만은 옛날에 출자하기를 민법상 조합은 등기할 수 없다. 한번 딱 나온 적이 있었고 또 한 번 나왔던 것은 대놓고 2인 이상이 농장을 공동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 토지는 공유로 등기해야 한다.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아하, 이제 이렇게 보니까 눈에 보이겠지만 그냥 요즘은 딱 놓고 봤다가는 뭔 말인지 몰라요. 2명 이상이 농장을 공동 운영한답니다. 여러분과 저 2명 이상 식당을 공동 운영하겠대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동업하는 거 아니에요? 동업하는 계약은 무슨 계약? 합의가 아니라 동업하는 계약은 조합계약. 조합계약을 통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 토지는 합의적 공유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조합계약이 합의가 아니라 조합계약이고 오케이? 자본 가지고 토지를 샀을 때 이 소유권이 합의란 얘기지 조합계약 합의는 다른 거예요. 먼저 알아야 지금은 풀어요,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뭔 말인지 애초에 모르면 이게 다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2명 이상이 우리 사를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약정 맺었어요? 식당 동업할 목적이죠? 이게 무슨 계약? 조합계약. 그럼 소유자가 혼자가 둘이란 얘기잖아요. 둘일 경우 이 소유권이 무엇이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조합이 합의가 아니라 안더스탠드? 여기 잡아놓고 넘어가시고 이게 합의적 공유가 아닙니다. 세 번째 경우는 학교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데 학교의 경우는 세 개로 세분해서 공립학교라는 학교도 있고 또 하나가 공립학교도 있고 사립학교도 있더라. 학교는 일체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등기 못하는데 공립학교의 경우 대표적인 학교가 하나가 서울대학교죠. 서울대학교 등기할 때 국가학부로 등기하는 것이 방법이지 학교학부로 등기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등기할 때 지자체표로 등기하는 거예요. 지자체표 등기하게 되지 학교로 등기 못하게 되고 사립학교도 학교 등기가 안 되고 학교 법인까지 등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험에 한번 나오기를 이렇게 한번 나와요. A 학교 법인 네 비고등학교 등기할 수 있습니까? 물어본 것이 기출문제입니다. 등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등기 안 됩니다. 어디까지만 등기하실 것? 법인까지 등기하는데 이게 뭔 말인가 풀자고 이제 여기로 들어와서 법인 등기할 수 있어요? 네, 법인까지만 등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자회사가 있죠? 제일 큰 회사. 고조 조회임이 내려오늘 약 먹었나 보다. 정신 차리라고. 자, 제일 큰 회사가 어디예요? 에이, 삼성이라고 그러면 간접 광고가 되니까 안 되고 사성전자. 뭐라고요? 사성전자. 그럼 SS전자가 법인입니다. 그럼 사성전자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 당연히 가능하죠? 그럼 사성전자 총무과 등기할 수 있을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법인까지만 등기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똑같은 개념이 A학교 법인까지 등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죠?
요 밑에 기본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거 잡아 놓으시고 또 끝나고 잡아 드릴 거예요. 네 번째, 행정구역상 읍과 면과 동과리 등기할 수 없습니다.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동리의 경우는 동리 주민을 구성원으로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는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네, 우리 동주민들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건물을 졌는데 이 건물이 우리 거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 모임이 뭐냐? 상계동이에요. 그럼 법인 아닌 사단 모임을 뭐로 정했다? 동 명칭을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할 수 있다 해서 여기에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는데, 그럼 이제 서울특별시 등기할 수 있을까요? 행정구역상 읍면, 동립 빼고 등기 다 한다 그랬으니까 국가 등을 통칭해 부를 때 공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안 되겠다. 써놓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만 대답이 틀려가지고서 결국 쓰게 만드는데, 공법인의 경우는 국가 등기할 수 있을까? 국가 등기할 수 있겠죠? 근데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상 시군 국가지 등기는 허용합니다. 이때 구는 자치구예요. 자치구라는 얘기 특별시하고 광역시 국가지만 등기하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있는 구, 이 두 개의 구를 뭐라고 부르더라? 자치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성남시도 구가 있죠? 성남시 분당구 등기할 수, 그건 안 돼요. 성남시까지 등기하는 거예요. 자치구가 아니니까. 자치구라는 광역시까지만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등기할 수 있죠? 부산시 광역시니까. 이해 갔어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등기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등기하는 게 방법이에요. 그럼 서울특별시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서울특별시 사고 대책본부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까지만 가는 겁니다. 그럼 재향 경우에 등기할 수, 재향 경우에 법인이니까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재향 경우에 지부나 지회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나? 사성전자 등기할 수 있죠? 사성전자 총무과는 안 돼. 이걸 잡고 이제 책 들어가서 한번 읽어나 보자고요. 밑에 보시니까 적격이 있는 거, 자연인의 경우는 미성년자이건 외국인이건 금치산자이건 한정치산자이건 등기만 다 합니다. 사람만 있으면 등기 다 해요. 근데 국가나 지자체, 시군국까지 등기할 수 있고, 외국 정보 당연히 등기할 수 있고요. 법인 등기할 수 있고, 비법인 사단제다 등기 신청할 수 있더라. 주의할 것은 비법인 사단제다는 명인 누구 명이고, 명인은 대표자 아니면 단체 일신 법인 안에 사단 재단 명의이고 신청은 누가 하실 것? 대표자. 요걸 중요한 게,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시험은 그걸 내고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특별법상 조합해서 농협이나 수협은 법인입니다. 등기 당연히 하고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요거는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등기할 수 있고, 방송, 통신대학 기성에도 이것도 법인 아닌 사단 등기할 수 있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가 취소된 주택조합, 법인 아닌 사단 등기 다 합니다. 오른쪽에 태아 등기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학교 등기할 수 없고, 민법상 조합 등기할 수 없는데, 그 민법상 조합 뭘로 등기하셔라? 합의로 가는 겁니다. 읍면 동리 등기할 수는 없는 게 원칙이래. 동리는 예외 있다 그랬어요. 동리는 주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 구성하려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거기 예외 규정이고, 서울특별시 등기할 수 있나요? 있죠? 아주 서울특별시 사고 대책본부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뚫고 나가는 유령이 이걸 잡으면 돼요. 사성전자 등기할 수 있고, 사성전자 총무과 등기가 안 돼요. 이거 이해하시면 이거 풀고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재향 경우에 등기할 수 있겠지만 지분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재향 경우에까지만 등기하는 겁니다. 직장 주택조합 등기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풀고 나가시면 될 텐데, 큰 틀은 이 네 가지가 큰 틀이고, 여기서 파생해서 나가는 것들만 이제 잡아내시면 표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적격에 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따라 붙는데, 등기 신청할 경우는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둘이 가는 게 원칙이에요. 둘이 갈 경우 나오는 자가 이제 등기 권리자가 있고 등기 의무자가 있는데, 권리자가 누구인지 의무자가 누구인지 분석을 잘 해놔야지만 다음 주에 수업이 좀 편안하게 넘어갑니다. 이 권리자 의무자 분석 안 돼 있으면 다음 주에 좀 힘들어요. 펴보니까 절차법 나와 있죠? 절차법은 등기법이고
실제법은 민법입니다. 절차법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공동 신청할 경우 나오는 자가 등기 권리자가 나오고 등기 의무자가 나오는데 권리자의 경우는 이제 절차법이 등기법에서 따지는 기준은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얻는 자, 즉 이익 보는 자, 다른 말로 취득하는 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얻은 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잃는 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피해 보는 자, 또 불이익 있는 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주로 취득하는 자, 즉 얻는 자와 잃는 자를 이해하세요. 몇 개만 이해하시면 돼요. 매매 계약을 통해 등기하더라. 그럼 취득하는 자는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취득하겠죠.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된다. 그럼 매도인의 경우 등기 의무자가 될 것이고 매매랑 항상 반대로 올리는 것이 매매랑 거꾸로 입장이 환매. 매매는 팔았지만 다시 사오겠다 환매예요. 그럼 매매랑 환매는 서로 입장이 반대 관계니까 환매 특약 맺은 경우는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할 때 뭐 전세권 용의권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전세권을 설정 등기할 당시에 설정한다는 얘기는 처음 태어나는 겁니다. 권리를 취득하는 자는 전세권자예요, 설정자예요? 전세권이 처음 태어나는 권리자는 전세권자죠? 그럼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새로 오신 분, 전세권자가 누굴까요? 집주인일까요? 세입자일까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기본이세요? 장래가 촉망이 됩니다. 1년을 배워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대단하세요. 자, 전세권 설정하면 누가 권리자? 전세권자가 권리자고, 반대로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예요. 설정할 때도 말소할 때도 입장이 반대가 되겠죠?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또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럼 말소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데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지만 수업 나갈 때 편해집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 자꾸 떠들어야 돼. 전세권 말소할 때는 전세권자, 저당권 말소할 때는 말바꿔치기니까 저당권자, 지상권 말소하더라 지상권자, 소유권 말소하더라 소유권자, 가등기 말소하더라 가등기권자. 계속 말바꿔치기예요. 말바꿔치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요건 필히 외워놔야지만 다음 주 수업을 편히 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서 다른 건 안 나와 있는데 이제 하나 더 써놓자고요. 다른 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전 등기할 때만 써놓을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팔아서 이전 등기해주게 되면 등기부상 이전받는 자가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전받는 권리자가 될 것이고,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요. 이것도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 두 개는 기억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공식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더라. 이거 이렇게 외워놔야지 문제를 빨리 풀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는 누가 의무자? 소유권자죠. 또 말바꿔치기. 전세권 이전 등기는 전세권자, 저당권 이전 등기는 저당권자에서 이거 반드시 요거 두 개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따 수업 나가나 다음 주 수업 나갈 때 편히 나가니까. 요거는 오늘 숙제 안 외우시면 아시죠? 으드득 나도 머리 밀어버릴 거 화딱 지나면. 자, 안 돼요. 자, 어쨌든 반드시 외우고 나가실 부분이고 나머지는 따로 안 오셔도 됩니다. 요 두 개 외우는 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다음 페이지 등기 신청권하고 청구권 나와 있는데 등기 신청권하고 청구권의 차이점은 청구권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들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 갑이고 권리자가 을이 있을 때 대금을 다 지불했습니다. 대금을 다 지불하게 되면 돈 주자마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뭐라고 한마디 외칠 텐데 뭐라고 외칠까? 매매대금 줬으니까 매수인이 뭐라고 외쳐요? 등기 가져와 그러겠죠? 등기를 넘겨주시오 요청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등기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등기 청구권 누구한테 행사했어요?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행사하는 게 등기 청구권이고, 반대로 아까 이행 판결 배울 당시에 대금 다 주고 얘가 등기를 가져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의무자가 등기를 가져가라고 청구할 수가 있더라. 등기 가져가시오 청구권을 뭐라고 부르느냐? 의무자가 행사하는 것을 등기 받아가시오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 등기 청구권이에요. 둘 다 등기 청구권인데 권리자가 할 때 뭐라고 부르고 등기 청구권, 의무자가 할 때를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등기 청구권 행사했다는 얘기는 그럼 이제 뭐 맞아봐야지. 그럼 등기 청구권 권리자만 있어요? 의무자도 있어요? 둘 다 있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이 외치는 거니까. 서로 개인기 주고받는 권리다 보니까 이 권리는 사적인 권리, 그래서 사권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사적인 권리라는 얘기 쓴 것이고, 등기 청구권 행사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더라, 없어야 되더라? 있어야겠죠. 있다는 얘기는 공동 신청할 때 청구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없을 때는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으니 단독 신청은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요. 상대방한테 요청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누구한테 등기 가져오려 요청할 수 없잖아요.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 매수인 서로 요청할 수 있겠지만 내가 미등기주택을 새로 지은 경우는 내가 바로 보조등기할 거 아닌가요? 그럼 보조등기할 때는 누구한테 등기를 가져오려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청구권은 공동신청만 발생하는 단독 신청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주의하시고 등기를 가져와 그랬더니만 안 넘겨주더라요. 어떻게 할까? 끌고 가 산을 거꾸로 파묻을까요? 안 되겠죠. 이때는 소송을 통해서 강제합니다. 이 소송을 다른 말로 이행, 판결로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내부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게 청구권의 색깔이에요. 그럼 이제 갑과 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등기 어떤 등기 신청할까요? 매매계약 체결한 이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겠죠? 이건 어디다 신청할까요? 관할 등기소 신청하겠네요. 요 신청하는 행위를 뭐라고 부르는 얘를 등기 신청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등기 신청은 말 그대로 어디다 신청하는 것? 등기소에 하는 거예요. 등기소 한다는 얘기는 이건 사적인 권리, 공적인 권리? 공적인 권리가 되겠죠. 공적인 권리를 인정할 것이고 등기 신청할 당시에는 매매계약은 공동신청할 등기로 인정하니까 공동도 가능하고 보조등기는 단독 신청할 수 있으니까 단독 신청 다 가능한 거예요. 공동신청하든 단독 다 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등기 신청을 했더니만은 등기관이 접수를 안 받아주더라. 이때는 어떻게 할까? 소송 제기할까? 이의 신청을 제기할까? 근데 이의 신청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지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차이점인데 다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등기 신청권 언제나 발생해요? 공동일 때 있어요? 단독일 때 있어요? 공동일 때 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일까? 단독은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 보시고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이거를 잡고 가시면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가름막 한 방에 빵 터져버려요. 뭐라고요? 가등기 할 수 있고 없고 가름막 빵 터져버린다고. 가등기 왜 할까? 앞서 말할 때 가등기하는 목적은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가등기를 한대요. 오케이? 그럼 청구권이 있어야 보존할 거 아니에요. 청구권이 없으면 보존할 게 없잖아요. 우리 저 TV에서 문화재를 보호하자며요. 문화재가 있어야 보호를 하지. 아닌가? 맞죠? 그럼 청구권을 보존하더라. 뭐가 있어야 돼요? 청구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청구권 언제 발생해요? 공동 단독. 공동은 다시 말을 바꾸게 되면 공동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공동 신청이 아니면 가등기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고 나가는 요령이에요. 나중에 가서.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는 단독 공동 가등기할 수 있다. 전세권 이전 등기는 공동 가등기할 수 있다. 전세권 변경도 공동 가등기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가등기할 수 없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고 나가는 겁니다. 압류는 단독 공동. 압류는 단독 공동. 촉탁. 광고 촉탁 등기잖아요. 공동이 아니에요. 아니면 압류에 가등기할 수 없는 거예요. 가압류 가등기할 수 없다 풀고 가기 때문에 가등기 뭐만 할 수 있더라. 공동 신청할 등기 이렇게 말이 엮여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등기 배울 때 청구권 보존합니다. 청구권이 있다는 얘기는 공동 신청할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하 이러고 들어가면 그릇이 푹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 연결이 안 되면 여기서 배운 청구권하고 가등기 배운 청구권하고 다른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배운 거랑 저기 배운 거 막 연결이 안 되니까
머리에서 쥐만 뛰어다녀. 이리지 한 마리 저리 막 뛰어다니고 머리 쥐 하나만 나오는데 그게 이거예요. 아니 따로따로 노는 걸 따로 놀잖아 쥐가 막. 그러니까 머리가 나중에 하나만 뭐라 그래. 머리 쥐 난다 그러지 않나요? 내가 공동이가 말이 그 뜻이에요. 나중에 요긴하게 써먹을 내용이니까 이거 반드시 세분하시고 이걸 내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이거 설명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에 설명드린 거예요. 자, 청원권 언제만 발생한대요? 공동화 발생합니다. 나중에 이게 6월 말까지 기억이 갈래나? 그때 가야지만 대화가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좀 이해하지 마시고 이제 기타 등기 신청에서 상속의 등기 신청 봐야죠. 상속의 등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포괄 승계 등기란 말 쓰는데 포괄 승계 등기랑 상속 등기랑 비교한 다음에 따져보겠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 등기라는 것은 피상속인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상속이라는 말 쓰는데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A하고 둘이서 아버지랑 아들이 살고 있더라.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사망하게 되면 소유권 누가 취득해요? 아들이 취득하죠? 등기해야 취득해요? 아들이 취득하죠? 그럼 언제 등기하면 돼요? 처분할 때. 그건 확실히 알았네, 이제 그럼 이제 처분하면 등기해라. 그렇게 물려받는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 상속 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상속인이 취득하는 걸 의미하는데, 그럼 지금의 경우 등기 원인이 뭘까? 피상속인 사망, 다른 말로 상속이 되겠죠. 상속. 그럼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할까? 공동 신청할까? 단독입니다. 아니, 표정은 공동인 표정 갖고 쳐다보지 마시고 단독일 수밖에 없어요. 둘이 오라 그러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독 신청할 등기라는 얘기는 등기 의무자가 있더라 없더라?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의무자가 내야 될 서류, 등기필 정보나 인감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상속승계 그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반대로 이제 포괄승계 등기란 말 쓰는데 시험 지문도 포괄승계로 나와요. 포괄승계 등기 똑같은 말이 상속인의 등기인데 상속인 등기는 사를 반드시 이해하실 것.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 6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매매계약 체결하고 나서 다시 6월 30일 날 등기 넘기기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6월 15일 날 갑이 나올 둘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해요. 그럼 갑이 사망했다고 가정해보죠. 이게 판례로 나온 거니까. 갑이 사망하게 되면 매매계약 체결로 사망했을 때 매매계약 효과는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소멸하더라? 유지가 됩니다. 그럼 갑이 사망했을 경우에 갑의 권리와 의무가 전부 다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는데 권리라는 것은 대금받을 권리, 등기 넘길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매매대금 누가 받아야 되고 상속인이 받고 등기도 상속인이 넘겨주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자기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하고 넘기느냐 바로 가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상속 등기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사망 날짜 며칠인가요? 15일이죠. 이 날짜 기준으로 매매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이걸 따져가는 거예요. 그럼 사망 전에 매매가 들어왔네요. 이때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직접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오케이? 뭐가 빠르니까? 매매가 빠르니까. 그럼 지금 매매로 설명드렸지만 2주 후에는 이게 뭐로 바뀌느냐? 유증을 하고 사망한 때 또 뭐가 빨라요? 유증이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갈아요. 또 뒤에 가면 또 가등기할 때 또 뭐예요? 가등기하고 사망한 때. 가등기가 빠르죠? 그러면 다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넘기기 때문에 요거 하나는 지금 응용해서 나중에 다 써먹어야 돼요. 말 바뀌는 거 조심하시고. 그럼 지금은 원인이 매매네요. 등기할 때. 아닌가? 원인 매매 맞죠? 원인 매매일 경우는 등기 신청이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공동이죠? 자, 사성에 목숨 걸려 진짜로? 공동이에요. 원칙 누구랑 가야 돼요? 갑하고 을하고 갈등기가 있는데 갑이 사망했잖아요. 그럼 갑의 상속인 누구랑? A와 상대방 을이 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매도인 사망이니까 A랑 을이 간 것이고 반대로 얘가 죽고 얘가 상속인일 경우는 갑하고 A랑 가는 거예요. 누가 죽든 그저 상속인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지금 누가 죽었대요? 갑이 죽었죠? 갑의 상속인 A랑 을이 가는 것이고 오케이? 반대로 얘가 죽은 경우는 얘 상속인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든 대신 올자가 누구다? 상속인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A의 입장이 누구더라? 상속
인이네요. 다른 포괄 승인 이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지금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등기부상은 누가 나올까요? 상속인, 피상속인, 등기부상은? 예? 크게. 말로 갑그러지 말고. 말로 가요. 피상속인 나오겠죠? 상속등기 안 했으니까. 그럼 신청선 누가 나와요? 신청정보의 경우는 상속인 나오겠네요. 서로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하는 게 등기 실행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 경우만 등기 실행을 해주는 예외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다음 주에 각하사에 배울 때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랑 등기부상 등기 의무자가 다른 경우는 등기 실행하지 못한다요. 하지만 다만 법제 27조에 의한 포괄 승계한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 단서가 있어요. 이건 실행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좀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 공동 단독 공동이죠. 공동이라는 얘기는 등기표 정보 제공해야 되고 인감 내야 됩니다. 둘 다 내야 하는데 정보 누구 거 내야 될까? 상속인 거, 피상속인 거. 이거 자신 있게 상속인, 피상속인. 아니 안 낸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안 낸다고 얘기 확 그냥. 자, 눈 뜨고 잘 내 자꾸. 낸다고 똥이나 펴놓고 물어보는데 안 낸다고 그랬어. 이따 끝나고 따라서 와요. 피상속인 꺼내야겠죠? 왜? 상속등기 안 하고 바로 넘기니까 상속의 등기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명의께 있는 거지. 안더스탠드? 그럼 인감 누구 거 내야 될까? 상속인, 피상속인? 가만히 있어보자. 저것이 인감은 아버지 거 띄우라 그러면 산소 갔다 와야 되는데 상속이 거 내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신청을 누가 했어요? 상속인이 했잖아요. 서면 넘길 때 신청서에 아들이 도장 찍는 거예요. 신청을 아들이 하니까. 그럼 이 도장이 아들께 만나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거 띄우라 하면 산소 갔다 와서 아버지 도장 인감 띄워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 생기니까 등기표 정보 누구 것이고 피상속인 거 인감은 아들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고 하시는데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망했죠? 매매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매매가 빠른 경우에 상속 등기를 하고 넘기느냐 바로 넘기느냐 요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넘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로 바뀐다고요? 매매가 요중으로 바뀐다거나 가등기로 바뀔 경우 똑같은 말뜻 돼버리니까 나중에 배울 때 가등기 실행하고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했습니다.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넘기다 계속 나와 이 말이. 계속 나오다 보니 이건 하나의 모델로 이해하시면서 나중에 응용 좀 할 부분입니다. 여기에 상속에 넘기다 보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오른쪽에 박스에서 아니 의인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자고요. 의인은 몇 페이지? 256페이지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이 아닌 다른 원인이 존재해야 한다. 이게 바로 뭐다? 실판에서 원인은 매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가 됩니다. 여기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 의무자가 사망하든 권리자 똑같은 개념이에요. 의무자가 사망하든 권리자가 사망하든 사망하는데 누가 나오면 돼요? 상속인만 나오면 되니까 문제될 건 없고요. 기타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상속 등기랑 비교인데 상속 등기라는 것은 단독 신청할 등기, 공동 신청할 등기, 상속은 단독, 원인일자는 사망일, 사망일자가 되겠죠. 등기표 정보, 인감은 둘 다 가져갈 필요 없다. 단독 신청할 등기니까. 하지만 상속 인등기 신청은 법률행위 날짜가 매매가 될 것이며 원인은 날짜 매매 기획일자가 되겠죠. 등기표 정보 내야 되고 인감 내야 돼요. 정보 누구 거 가져와라? 피상속인 거. 인감은 상속인 거 띄는 겁니다. 거기까지 세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대위 신청도 또 10분 줬다가 다시 또 들어가도록 하죠.